여기 이제 1페이지 보시면요. 이 지수가 나오는데 이 파트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수, 로그, 사용 로그, 그리고 지수함수. 저는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근데 여기서 지수가 문제 출제가 거의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나오는 부분도 좀 정해져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좀 빨리 나갈 거고, 로그도 나와봤자 한 문제 나올까?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상용 로그는 좀 펼쳐져 있어요. 이 상용 로그에서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얘는요. 그냥 얘는 전반적으로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그거는 자세히, 이쪽은 좀 자세히 들어갈게요.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요, 결국 그래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그래프 문제가 결국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합쳐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많이 쏠려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갈 거고, 다음 시간 이게 한 번에 못 나갈 거예요. 그래서 걸쳐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니까 보통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나서 얘를 한번 볼게요. 이 지수는요, 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지수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이 정의 파트하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하는 연산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정의 파트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딱 하나 배우는 거예요.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배워요. 지수의 확장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산 파트는요, 이 확장을 배운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들을 조금 익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풀이를 하는 거고요.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건요, 1페이지를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거듭제곱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듭제곱. 거듭제곱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지수라는 걸 만들어낸 것 자체가 이 곱하기 연산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그전에는 뭐 A가 이렇게 2번 곱했다 그러면 이렇게 AA 쓰시면 되고, 3번 곱했다 그러면 AA 뭐 3번 이런 거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A를 뭐 100번 곱했다 이런 거는 A를 100번 곱했다 이렇게 나타내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 곱한 횟수를 여기 위에다 올리자,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여러 번 곱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 번 곱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A의 거듭제곱이다, 요렇게 불러요. 이 거듭제곱은요, 어떤 특정한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곱했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얘가 A의 n제곱이 요렇게 나오면요, 지금 현재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요, 이걸 미치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 지수는 자연수 형태만 올 수가 있어요. 자연수 형태만 올 수 있고, 이 밑은요, 얘는 모든 실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 형태밖에 못 오기 때문에요, 이 밑에 보시면 곱셈 공식 있죠. 이 지수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지수법칙이요, 3번 케이스를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확장을 시켜가지고 어디 최종적으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요. 그러면 이 밑은 축소가 일어나거든요. 지수가 확장이 되면 밑은 축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배우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맨 아래에 있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 문제는요,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수법칙은 곱하기 연산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였기 때문에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는 지수법칙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얘는요, 묶어내서 약분 처리를 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페이지는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릴 건 없고요. 이 본격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이쪽을 들어갈게요. 지수의 확장. 이 그전까지 이 자연수 지수가 왔을 때는요, 이 지수를요, 곱한 횟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얘는 곱한 횟수예요.
그리고 얘는요, 뭐라고 보시면 되냐? 밑은 곱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확장이 되면서 이 의미가 조금 바뀌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지수를 어디서 확장을 할 거냐면, 이 자연수까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냐? 정수 범위까지 일단 확장을 시킬 거예요.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면요, 이 정수라는 거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연수와 연과 그리고 음의 정수다, 요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는 자연수가 들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지수에 0도 들어갈 수 있고 음의 정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확장을 시키면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에 이제 0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지수에 음의 정수 형태도 이렇게 추가가 돼요. 얘네들이 추가가 되면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고, 얘는요, 이 배우신 분들은 뭐 1이라고 배우신 분 있고, 그리고 얘를 a의 m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의 약속이 아니에요. 얘는 수학적으로 그냥 다 찾아낸 거예요. 얘를 어떻게 찾아낸 거냐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잡아낸 거고, 이건 곱셈에 대한 역원으로 잡아낸 거예요. 하나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a의 m제곱이 있어요. a의 m제곱이 있는데요, 이 a의 m제곱에다가 0을 더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0을 더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m제곱, a의 0제곱이라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요거 배우죠. a에다가 곱해서 2되고 2에다가 a 돼서 a가 나온다. a에다가 어떤 걸 곱해서 자기 자신을 만든다? 그럼 얘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보죠. 얘를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봐요. 근데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요, 이 숫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산이 결정해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와 어떤 거를 곱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 1로 쓰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a의 0제곱은 이제 1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a의 마이너스 m제곱은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요, 곱셈에 대한 역원으로 잡아낸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쓰자의 약속이 아니라, 이거는 수학적으로 진짜 다 증명을 이렇게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볼게요. a의 0제곱이 있어요. a의 0제곱이 있으니까 a의 m제곱 곱하기 빼기 m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요, a의 m제곱 그리고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랬을 때 이것도 하셨죠. ax, xa 1이 나온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곱셈에 대한 a의 역원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 곱셈에 대한 a의 역원은 이거를 역수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1 만든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이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뭐를 곱해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봐요? 앞에 있는 수의 역수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의 마이너스 m제곱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잡고 역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냥 암기해서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m제곱이 왔을 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근데 여기서요, 문제점이 생겨요.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잡아내다 보니까요, 이거를 사용했을 때 유일하게 문제점이 생기는 게 하나의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요거예요. a의 m제곱을 a의 m 더하기 0이다. 그래서 얘를 a의 m제곱, a의 0제곱으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a의 0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점이 되냐면요,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은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a의 0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의 0이 들어가면요, a의 0에 m제곱이 되고 0의 0제곱이 돼요. 그리고 얘도 0이 되는 거잖아요. 0의 m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럼 이거를 오직 하나로 결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a 밑이 0일 때는요, 이걸 1이라고 정의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요. 얘가 a의 0제곱은 a의 m제곱 그리고 a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역수 처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0이 들어가 버리면 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정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 범위로 확장이 되면요, 이 밑은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모든 실수가 다 올 수 있는데 정수 범위로 확장이 됐을 때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어차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수가 확장이 되면 밑은 축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확장을 시켰을 때 편한 게요. 이 세 번째, 1페이지에 세 번째에 있었던 이 케이스 분류를 이제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 없이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 보시면요. 이 두 번째 박스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지수법칙, 정수, 지수, 0이 아닌 실수라고 반드시 나와 있어요. 0이 들어갔을 때 얘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의가 안 되는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왜냐? 예외가 생기면 안 돼요. 지수법칙은 내가 편하게 쓰셔야 되는데 예외가 생기면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 적용이 안 되는 걸 다 제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면요. 요번에는요. 어디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냐면요.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야 돼요. 얘를 어디로 확장을 시킬 거냐면 유리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킨 걸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리수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실수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정수지수에서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요. 이런 개념이 필요해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이 거듭제곱근을 모르면요.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못해요. 그래서 배우는 순서는 자연수 지수에서 맨 처음에 중학교에 배웠던 거듭제곱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얘를 확장을 시켜요. 그리고 거듭제곱 배우고 유리수를 배워야 되는데 일부 책에는 얘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거듭제곱을 사용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지만 얘로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듭제곱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장 넘기시면요. 이 3거듭제곱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제곱근 중에 일부를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한 거에서는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A의 0제곱이 1이다.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역수 처리해서 A의 M제곱분의 1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밑이 어떻게 되냐.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기 3거듭제곱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거듭제곱근은요, 이 거듭제곱이라는 게 여러 번 곱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근이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근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는요,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A의 n제곱근이요. 한번 얘도 출제가 됐었어요. A의 n제곱근이다. 뒤쪽에서 문제 한번 볼 거고요.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근이잖아요. 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n제곱한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n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 문장을 보시면요, n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x의 n제곱 이꼴 a다. n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중학교 때 이걸 배우죠. 2의 제곱근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n차 방정식, 여기 제곱이니까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요, 다음과 같이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그걸 만족하는 이 x를 뭐라고 부르냐? 2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중학교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루트를 씌웠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2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들을 다 2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를 부를 때는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 2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제곱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2의 음의 제곱근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부를 수도 있어야 되고, 두 개를 같이 토탈해서 2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배우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성질을 배우거든요.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배우는데 이 A의 n제곱근이 이거는요. A의 n제곱근은 n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n차 방정식의 해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이렇게 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n차 방정식 문제를 푸시면요. 근의 개수는 이미 알아요. 이거는 가우스 우리 할아버지께서 증명을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우스라는 이 사람이요.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증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을 풀잖아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해가 2개 나와요.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요. 그 중에서 2개 중에서 얘가 실근이 몇 개냐. 요거. 실근이 2개일 때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중분 형태가 나온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간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요. n차 방정식의 해는요. 얘는 몇 개의 해를 갖냐면 n개의 해를 갖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해가 몇 개인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냐? 이 n개 중에서 그러면 도대체 실근이 몇 개냐? 요걸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A의 n제곱근을 가지고서요. 뭘 만들어냈냐? n차 방정식을 만들어냈고 나는 여기서 실근의 개수를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실근의 개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요. 이 교과과정이 바뀌기 전에는요. 직접 근을 구하는 거를 시켰어요. 근데 교과과정이 요번에 이렇게 여러분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구하진 않아요. 저는 직접 구하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근의 개수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 방정식을요. 함수로 돌려요. 함수로 돌려서 이 방정식에 누구 실근을 해를 함수의 뭐로 생각을 할 수 있냐? 함수의 교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교점의 개수만 파악을 해준다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요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개의 그래프를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했으니까 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아실 수 있고 그러면 이 n의 값이 짝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2차 함수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n이 짝수일 때는요.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 다음과 같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사실은 미통기를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는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돌린 거고 얘를 하나의 그래프로 돌렸을 때 얘가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니까 얘가요. 여기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할 때는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를 지나갈 때는 A가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를 지나갈 때는 A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A가 만약에 양수가 나왔을 때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고 0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실근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선을 그어주시면요. A가 양수가 되든 A가 0이 되든 A가 음수가 되든 실근은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홀수 차수에서는요. 그래서 실근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배웠을 때 여러분들은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데 처음 하는 애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이런 개념 때문에 어려워하거든요. y는 x의 n제곱과 y는 a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랬을 때요. 얘가 교점이 만들어지니까 이 교점을요. 실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교점의 x좌표를 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요. 얘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루트 바깥에 숫자가 등장을 해요. 루트 바깥에. 이게 무슨 수냐면요. n제곱을 하면 루트를 벗길 수 있는 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예요. 그래서 이 루트 바깥에 3 이상의
자연수를 이제 쓰기 시작해요. 2까지는 생략을 하고 3 이상의 자연수를 쓰고 3이 써졌을 때 세제곱해서 루트를 벗길 수 있습니다. 4가 쓰여져 있을 땐 4제곱해서 루트를 벗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얘를 반대편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에 있을 때는 얘를 마이너스 n제곱근 a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거 부를 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얘를 부를 때 얘는 n제곱근 a라고 읽어요. a의 n제곱근은 n개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a의 n제곱근은요. n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를 토탈해서 부르는 게 이거고 a의 n제곱근이고 이 특정한 하나를 읽을 때는 n제곱근 a라고 읽어요. 근데 보통 n루트 a라고 이렇게 많이 읽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n제곱근 a다 이거 하나만 부를 때는요.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3 이상의 숫자가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헷갈리는 게요. 여기서 헷갈려요. 여기서 얘를요. 제가 돌려볼게요. a를요.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돌려볼게요. 음수를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를 돌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의 값을요. 잡으시면요.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x의 n제곱 그리고 얘가 y는 마이너스 a니까 결국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럼 얘는 n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n개의 수 중에서 그 실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제곱근 마이너스 a다. 왜냐? n제곱하면 루트를 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여기서 한번 혼동이 와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요. 얘는 실수예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등수학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1이라 이걸 i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건 허수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바깥의 숫자가 짝수일 때는요. 짝수일 때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못 들어가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걔는 허수예요. 하지만 루트 바깥에 있는 이 숫자가요. 홀수일 때는요. 이 안에 음수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건요. 세제곱해서 루트를 벗겨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예요. 그러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는 알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얘는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홀수일 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이제 4페이지. 문제하고는 거의 상관없고요. 문제는 여기서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단순 계산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신 시험이었으면 나오는데 내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출제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이쪽을 들어갈게요. 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거듭제곱근 계산에서요. 3번에 첫 번째, 두 번째 거 있죠.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이거하고요. 요게 있어요. 요게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는요. 문제에서 조건 자체가 없으면 이거하고 이거를 동일시 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얘는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줬을 때는 이 조건을 줬을 때는 얘가 가능한데 왜냐면 이걸 밑에 여기 안 나오네. 뒤쪽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얘하고 얘는요 다른 거예요. 여기가 n제곱 이거는요 루트 바깥에 n이 있을 때는 무조건 얘는 음수가 들어가든 양수가 들어가든 얘는 다 벗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n제곱이 들어갔을 때는요 얘는 반드시 절대값을 붙이면서 벗겨야 되는데 이거를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얘가 n이 홀수인 형태와 n이 짝수인 형태를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얘를 썼던 거고요. 루트 x 제곱일 때 이걸 절대값 x라고 봤던 거는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왜? 루트 안에는 음수가 못 들어가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 음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제곱이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면 여기 마이너스 2를 못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항상 붙이면서 계산했는데 홀수일 때는요. 음수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자체가 그냥 실수예요. 홀수가 왔을 때는요. 그러니까 얘는 홀수일 때는요.
얘는 그냥 루트를 벗겨내시면 되는 거고요. 짝수일 때는 반드시 절대값 붙이면서 벗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하고 만약에 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요.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A가 음수일 때는 얘는 같이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거의 이런 거 가지고 문제에서 제약 걸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얘하고 같지 않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 홀수는 그냥 벗기고 짝수일 땐 절대값 붙인다. 이 정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보시면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요. 이 A, B를요. 양수라고 제한하는 이유는요. 얘가 문제가 되니까 이 바깥에 있는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누구는 음수가 들어가도 되고 누구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거듭제곱근 공식 쓸 때 문제가 케이스 분리해서 계산해야 돼요.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러면 얘네들이 연산을 할 때 제약을 받으니까 아예 그냥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일 때는 홀짝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수일 때는 항상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 공식은요. 양수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만약에 양수 A, B라는 게 없으면요. 홀수일 땐 성립하고 짝수일 땐 성립 안 해요. 얘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문제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요.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 여기 다 안 나오고요. 7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7페이지를 보시면요. 요번에 요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지수의 확장을 정의 파트에서 배운다고 그랬죠. 이 지수가 자연수에서 일단 정수 범위까지는 확장이 되고 그랬을 때 추가가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냐? A의 0제곱 얘를 1로 계산한다는 게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음의 정수가 들어갈 수 있다. 얘는 마이너스를 지우면서 역수 처리하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수가 확장이 되면 밑은 모든 실수에서 어디로 축소가 되냐면요.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이렇게 축소가 돼요. 그리고 얘를요. 어디까지 확장을 시킬 거냐면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을 시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중간에 배우는 게 거듭제곱근을 배우는 거고요. 거듭제곱근을 배우고 여기서 이 단어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다시 말하면 n차 방정식의 근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계산, 연산 요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n제곱근 n. 안쪽에 n이 있을 때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얘가 n이 홀수냐 짝수냐 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a라고 이 루트를 그냥 벗기시면 되고 짝수일 때는 절대값을 붙이면서 벗긴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 x의 n제곱 이꼴 a가 있을 때 이 a에 따라 실근의 개수 정도는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실근이 몇 개 나오는지 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수일 때 양수가 나오면 실근 2개 짝수일 때 0이 나오면 실근 하나 짝수일 때 음수가 나오면 실근이 빵개 n이 홀수면 a 상관없이 무조건 1개가 나온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모르셔도 돼요. 문제 풀 때 거의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물어봐요. 내신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내신을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물어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서 물어보냐? 안 물어봐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나 모르죠. 혹시나 뭐 물어볼 일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유리수 지수로 확장하는데 왜 거듭제곱 근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냐? 요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지수 법칙을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이제 유리수라는 얘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얘를 정의를 해야 돼요. 얘가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A의 2분의 1제곱이 왔어요. 유리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A를 반만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건 곱한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거는 거듭 제곱 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 제곱 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리수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곱한 횟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를요 n제곱 해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볼게요. m제곱 해가지고요 저는 a의 n제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m제곱을 하면 루트를 벗겨낼 수 있죠. 루트를 벗겨낼 수 있으니까 여기다 m제곱근 a의 n제곱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m제곱이니까 루트가 벗겨져요. 그러니까 a의 n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m제곱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수를 쓰고 싶은 거예요. 지수법칙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만들고 싶어요. 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수법칙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n분의 n이 들어가면 얘가 얘랑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해지면서 약분되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같으니까 얘가 같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수 지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 얘를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바깥에 있는 숫자를 바깥에 써주시고요. 분모에 있는 걸 바깥에 써주시고 안에 있는 거를 분자에 있는 거를 안쪽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나오면요. 이 거듭제곱근 문제가 나오면 다 누구를 바꿀 거냐?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왜냐? 거듭제곱근 공식 쓰는 것보다는요. 유리수 지수 공식 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제곱근 공식이 나온다? 그러면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이렇게 됐었죠. 얘가 모든 실수에서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유리수 지수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요. 문제가 되는 게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냐 양수가 들어가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이 A가요. 양수냐 음수냐가 문제가 돼요. 만약에 여 바깥에 있는 수가 홀수면 얘는 음수가 들어가도 돼요. 양수가 들어가도 되고 음수가 들어가도 되고. 근데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수가 짝수면 여기는 절대 음수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허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제한을 걸어버려요. 어떤 제한을 걸어버리냐? 그러면 밑은 우리 양수만 쓰자. 왜냐? 케이스 분류하면은 그게 더 빡세니까 차라리 양수인, 음수인 경우는 다 쓰지 말고 양수일 때만 유리수 지수를 쓰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양수인 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밑쪽 거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얘요. 이거는 물어보는 문제 못 봤거든요. 얘도 물어보는 문제를 못 봤는데 얘는 가끔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 요거요. 마이너스 2에 얼마가 있냐면 4제곱이 있어요. 4분의 3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애들은 마이너스 2에 3제곱이 되는 거야. 유리수 지수 올 수 있으니까 지수 법칙을 쓰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에 세제곱이 나오니까 이 답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틀렸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요. 왜냐? 밑이 음수인 상태에서는요. 유리수 지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 법칙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얘를 양수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지수 법칙을 써야 돼서 2의 세제곱이 나와서 답이 8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요. 여기 홀수일 땐 쓸 수 있어요, 분모가. 왜냐, 이 분모는 출처가 루트 바깥에 있는 수거든요. 루트 바깥에 있는 수가 홀수일 때는 음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루트 바깥에 있는 수가 짝수일 땐 얘를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홀수일 땐 쓸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안 물어보고 또. 그래서 이런 유리수 지수일 때 밑이 음수인 상태에서는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많이 낚이거든요. 근데 얘는요 양수로 돌린 다음에 지수 법칙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게 여기 7페이지에서 배우고요. 문제 푸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 이제 유리수 지수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무리수 지수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증명 자체는요 이 책에서 안 나와요. 증명 자체는 안 나오고 결국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쓸 수 있다는 건 실수를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실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뭘 배우는 거냐면 지수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지수 함수는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실수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수함수에서 배우는 거고. 근데 증명 자체는 무리수까지 안 하고 유리수까지만 하고 실수 다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는 정의 파트고요. 이제서부터 이제 됐다 문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수는요 한참 잡고 있기에는 조금 가치가 조금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혼자 연습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생략을 할 거예요. 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지수법칙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이쪽 다 넘어가서요.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 10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옆에 답 달려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 10페이지에 3번 있죠. 10페이지 3번 보시면요. 요거 나오죠. A의 X제곱 이꼴 B가 나왔다. 요렇게 보면요. 얘를요. 문제에서 내가 어떤 걸 푸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X분의 1 형태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X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 X분의 1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요. X분의 1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요. 얘는요. 지수 이용해서 푸는 게 빨라요. 지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빠르고요. X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요. 얘는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빨라요. 로그를 이용하는 게 빨라요. 왜 얘가 지수가 빠르냐면요. 얘를 요렇게 지금 현재 X분의 1을 만들어야 돼요. X분의 1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요. AX 이꼴 B가 있으면 등식의 양변에 동일한 연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동일한 연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A가 되고 B X분의 1제곱 내가 원하는 형태를 바로 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분의 1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지수를 이용하고요. 얘는요. 요게 있어요. A의 X제곱이 B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X잖아요. 그러면 얘는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게 빠른 게 X는 로그 A의 B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X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얘를 구하냐에 따라서 지수를 이용하고 로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어차피 로그 이용하면 다 풀리긴 해요. 로그 이용하면 풀리긴 하는데 X분의 1 형태는 지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문제 하나만 볼게요. 이 평가는 2004년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X의 A제곱이요. X의 A제곱 그리고 Y의 B제곱 그리고 XY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AB분의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고 결국 누구를 구하는 거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수가 역수 처리가 된 형태를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요. 로그가 아니라 얘는 지수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요.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거의 값을 모르고 요거의 값을 모르고 요거의 값을 모를 때는요. 얘를 K라고 놓고서 문제를 풀어요. 세 개의 값 중에서 하나라도 알면 그 값을 이용해서 등식 처리하시면 되는데 세 개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얘를 K라고 놓고 세 개의 등식을 만들어내죠. X의 A제곱은 K다. 그리고 Y의 B제곱은 K다. 그리고 XY는 K다. 이렇게 세 개의 등식을 만들어내고 요 형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수 처리하는 거예요. 지수 처리해서 얘를요 이렇게 보는 거죠. A분의 1제곱 A분의 1제곱 B분의 1제곱 B분의 1제곱 이렇게 지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를 바로 이렇게 K의 A분의 1제곱 그리고 Y의 K의 B분의 1제곱 그리고 XY는 K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얘하고 곱해야 되잖아요. 얘하고 곱해야 되니까 K,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XY가 되고 XY는 결국 K가 돼요. 요거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 1이 올라갔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1이다.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2다.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게 로그 이용하는 것보다는 빨라요. 지금 지수에 나와 있으니까 지수를 이용하는데 나중에 이게 로그를 이용해야 될지 지수를 이용해야 될지 헷갈리면요. 요걸 보시면 돼요.
x분의 1 형태를 만들어서 풀 거냐, x 형태를 만들어서 푸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푸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11페이지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를 못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얘는 루트 바깥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다 해결을 할 수 있고, 혹시 해결을 못하면 2005년 문제 요거를 안 풀어보신 분들은 못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 문제 요거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2005년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 함수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fx가요, 1 플러스 얼마라고 정의가 되냐? r1의 x제곱. gx가요, 뭐라고 정의가 되냐? 1 플러스 r2의 2x제곱. 그 다음에요, 2분의 이렇게 정의가 됐대요. 그 다음에요, hx가요, 1 플러스 4분의 r3 4x제곱, 요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f10의 값하고요, f10의 값하고, 그리고 g10의 값하고요, h10의 값이 동일할 때, 그랬을 때 r1, r2, r3의 대소를 비교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10을 대입했을 때 3개의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10을 대입해 볼게요. 10제곱 1 플러스 2분의 r2의 20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4분의 r3의 40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대소비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한 형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 10제곱 할 자신 없잖아요. 얘 20제곱 못해요. 얘 40제곱을 못해요. 근데 얘가 등식이잖아요. 등식에다가 동일한 연산 처리를 할게요. 10분의 1제곱, 10분의 1제곱, 10분의 1제곱이라는 동일한 연산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요, 차수가 쫙 다운돼요. 차수가 다운돼 가지고요,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면요, 1 플러스 r1은 1 플러스 2분의 r2 제곱, 1 플러스 4분의 r3 4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는 대소비교 가능하죠. 이 두 개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전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전개하시면 1 플러스 r2 플러스 4분의 r2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비교할 때요, 이거 지워볼까요? 이거 11 지울게요. 11 지울게요. r1이고요. r2에다가 어떤 걸 더 더해가지고 r1을 만들어요. r2가 있고 여기다 어떤 수를 더 더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r1이 누구? r2보단 더 큽니다. 이 정도는 잡아낼 수 있고요. 왜냐? 얘가 만약에 똑같았다면 같은 거고, 근데 여기다 어떤 실수를 더해가지고 더해서 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r1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를 연산 처리할게요. 당연히 제곱하고 4제곱을 못 때리잖아요. 4제곱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요번에 또 동일하게 얘를 대소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2분의 1 제곱 처리를 또 할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한번 또 차수가 다운돼 가지고요, 이쪽에 있는 식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1 플러스 2분의 r2 1 플러스 4분의 r3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얘 전개하시면 1 플러스 2분의 r3 플러스 16분의 r3 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1하고 지우시면요, 양변에 1을 곱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하고 여기 수가 있는데 얘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이 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겠죠. r2가 r3보다는 더 크겠죠. 그래서 차수 40제곱 이거 하라는 거 아니고 20제곱 10제곱 하라는 게 아니라요, 동일한 연산 처리를 해서 차수를 빡 다운시키라는 얘기예요. 차수를 다운시켜서 계산하시면 요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12페이지요. 12페이지는요, 꼭 하십시오. 왜냐면 12페이지는 여기 12페이지 보시면 여기 문제가 3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기출이 3번 됐었어요. 얘는요, 기출이 3번 됐었기 때문에 이 자연수 만들기 유형에 대해서 3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공부를 해주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자연수 만들기에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보시면요. 자연수 좀 꼬아놓은 게 유리수를 만들어라 이런 거고요. 이 자연수 만드는 형태는요. 기본적으로 밑을 자연수로 맞춰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밑을 자연수로 맞춰준 상태에서요. 여기 지수 자리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요. 그 결과값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얘는요. 만약에 밑이 자연수인 상태에서 여기가요. 만약에 자연수가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연수 밑을 가지고 있을 때 지수에 자연수가 와요. 그러면 자연수를 거듭 제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누가 나오게 되냐? 얘는 자연수가 나오겠죠. 자연수를 거듭 제곱하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요. 여기 있는 값이요. 자연수 말고 음의 정수 같은 게 올라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음의 정수 같은 게 올라오면요. 결국 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역수 처리가 돼요. 역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요.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냐? 유리수 형태들을 만들 수 있어요. 유리수 형태에서 분수 형태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요. 근데 만약에요. 여기에요. 유리수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연수 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리수 지수가 오면요. 얘는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 기본적으로 루트 형태들을 가지게 돼요. 기본적으로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 푸실 때 딱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연수가 왔는데요. 이 지수에요. 누가 오냐면요. 유리수가 오는 케이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밑이 자연수인 상태에서 유리수가 오면 기본적으로 얘는 루트 형태를 떼요. 기본적으로. 근데 자연수가 오고 유리수가 왔을 때 예외가 조금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요. 이 자연수가 거듭제곱수가 왔을 때는 조금 문제가 돼요. 이 자연수가 거듭제곱수가 온다. 예를 들어서 여기 3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수. 근데 여기 8이 들어가 버리면 2의 세제곱이라는 수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올라가면서 여기를요. 자연수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요. 유리수 지수가 왔을 때 이 밑이 거듭제곱수가 와서 이 분모에 있는 이 지수에 있는 분모를 없애버릴 수 있다면 그 전체는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2010년 문제 요거 있습니다. 2010년 문제 보시면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1에서부터 m이 나와 있고요.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요. 3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은 얼마까지 올 수 있냐면요. 8까지 올 수 있는 자연수랍니다. 그랬을 때요. 세제곱근 루트 얼마를 계산하고 싶냐? m의 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뭐가 되게?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게요. 그래서 저는요, 식을 정리해서 봤더니 3분의 m제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 n은요, 기본적으로 자연수예요. 왜냐? n이라는 건 1하고 8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요. 3분의 m은요, 이 m이 자연수니까, n이 자연수니까 이게 자연수가 오면 돼요. 그래서 이 n의 입장에서 1, 2, 3, 4, 5, 6, 7, 8이 올 수 있는데 이 m은요 뭐만 올 수 있냐? 이 전체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3이라는 값밖에 못 와요. 얘는요. 그러니까 1의 1제곱, 2의 1제곱, 3의 1제곱, 4의 1제곱, 5의 1제곱, 6의 1제곱, 7의 1제곱, 8의 1제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되냐? 8개가 나와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을 보시면 8개가 아니에요. 12개잖아요. 누군가 더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더 있는데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얘가 자연수긴 한데 얘가 만약에 세제곱수라면 여기 있는 이 분모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제곱수가 누가 있어요? 세제곱수는 1이라는 세제곱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이라는 세제곱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n에 1하고 8이 들어가면요. 얘가 세제곱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분모를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m의 값은요, 자유로워지죠. 얘는 1, 2, 3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만들어지냐? 여기서 8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몇 개가 만들어지냐? 1에 대해서 3개, 8에 대해서 3개. 그래서 6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14개가 만들어지는데 답은 12개잖아요. 2개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지금 팍 튀겼습니다. 추가가 돼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거 추가돼 있잖아요. 1, 3. 이거 추가된 거잖아요. 중복됐잖아요. 중복됐으니까 하나 빼셔야 되고, 그리고 중복 하나 더 됐죠. 누가 중복돼 있냐? 8, 3이 중복돼 있잖아요. 8, 3이.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2개 해주셔야죠. 2번 중복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와야 되는데 얘가 세제곱수가 나온다면 이 분모를 지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요, 2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2에서부터요 12년 수능 기출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였어요. 얘는요 100이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n에 몇 개가 들어가냐? 그러면요, a의 n제곱은 n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요, n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n제곱해서 a가 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시면서, 얘를 보시면서 식을 설정을 못하시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식 설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n제곱 근이잖아요. n차 방정식을 일단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를 n제곱해서 누구를 만든 거예요? 어떤 자연수를 만들 거고, 그랬을 때 얘가 누구냐? 얘가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성립해야 돼요. 이거를 2분의 1제곱이 근이잖아요. 근. 그러니까 이 방정, n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는 세제곱근 루트 얼마? 3의 5제곱. 그리고 2분의 1제곱 전체의 누구? n제곱. 얘가 누구? 어떤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떤 자연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씩 정리해볼까요? 3의 바깥에 있는 숫자분의 안에 있는 숫자 2분의 1 n이다. 정리할까요? 정리하면 6분의 얼마가 돼요? 3의 6분의 얼마가 되냐? 5n이 되죠. 여기 정리하시면요. 그러면요, 이게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밑이 거듭제곱 수가 아니에요. 얘는요 3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자연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자연수를 밑으로 한 상태에서 자연수가 나와야지만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거듭제곱 수일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거듭제곱 수가 아니잖아요. 3이잖아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6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누가 돼야 되냐? 6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n은 6의 배수가 돼야 돼요. 2하고 100 사이에 있는 6의 배수는요 16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6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보시면요, 요번에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양수 A, B에 대해서요, A의 6제곱이 3입니다. A의 6제곱이 3, 그리고 B의 5제곱이 얼마? B의 5제곱이 7, 그리고 C의 제곱이 11입니다. 그랬을 때요, 이 A, B, C의 n제곱이 누가 되게?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 달랍니다. A, B, C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최소의 자연수 n의 값을 잡아달래요.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알아야 되고, B 알아야 되고, C 알아야 되죠. 여기는 6을 없애려면 여기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6분의 1제곱 처리하시면 되고, 5분의 1제곱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2분의 1제곱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 A는 3의 6분의 1제곱, 그리고 B는 7의 5분의 1제곱, C는 11의 2분의 1제곱이 되죠. 얘를 이 안에 집어넣어 볼게요. 얘를 이 안에 집어넣으시면요, 3의 6분의 1제곱, 그리고 7의 5분의 1제곱, 그리고 11의 2분의 1제곱의 전체의 n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분배가 되면 3의 6분의 n제곱, 7의 5분의 n제곱, 11의 2분의 n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얘가요,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3, 7, 11은요, 서로소예요. 서로 영향을 안 줘요. 합쳐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얘가 자연수 나와야 되고, 얘가 자연수 나오고, 자연수가 나와야지만, 자연수를 곱해야지만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밑이 자연수인 상태에서 얘도 자연수만 되죠. 밑이 거듭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얘가 얼마? 6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5의 배수가 돼야 되고, 얘는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6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30의 배수가 오면 되는 거죠. 30의 배수가 오면 얘도 자연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최초로 오는 30의 배수는 30이니까 이 문제의 답이 30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14페이지까지 봤는데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는 6이 나오잖아요. 이 6은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리고요, 7은요, 2배, 3배 늘어나는 거, 반으로 줄어드는 거는, 이거는 이쪽 파트라기보다는요, 나중에 뒤쪽에 치환하는 문제에서 미통기나 뭐 함수 문제 풀 때, 그때 간간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수의 합 2개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역수의 합 2배 늘어나는 거, 3배 늘어나는 걸요, t제곱 마이너스 2, t 세제곱 마이너스 3t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 하고요, 반으로 줄어드는 식. 이거는 나온다고 얘기는 못 합니다. 근데, 다음 그 미통기나 뭐 딴 데서 조금씩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주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요, 이 17페이지 보시면 조건식을 이용한 이거 다 안 하셔도 돼요. 출제가 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2009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9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0 물어본 적이 2003년도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익힘책에 나와 있는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 미래앤컬처 교과서 쓰면은 애들은 1학년 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 나와요, 얘는. 그 다음이 어디냐면요, 이 19페이지에 있는 이 활용 문제가 지수 끝이에요. 그러면 지수는요, 정말 순수하게 지수 문제는요, 안 내요. 얘는 이 활용 문제도 찾아봐서 4개밖에 없었거든요. 로그 쪽이 더 많아요. 로그 쪽이 더 많고 지수 쪽에서는 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이 19페이지에서 지수가 나왔을 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밑이 같냐 지수가 같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수는 너무 파지 마세요. 얘는요. 상용 로그를 차라리 파세요. 상용 로그는 한 문제 나오니까요.